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저마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나의 권리, 나에게 있는 재산권,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재산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둬야 하겠죠. 그것은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재산권이 있는데 그 헌법의 조문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의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나의 헌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변호사에게 쫓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국민에게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이 보장해준 재산권을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법률은 헌법보다 지체가 낮은 그런 법입니다. 더구나 헌법은 한번 정해놓으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걸핏하면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헌법 고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민단체에서 헌법 고치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덜 진보해서 그렇다. 덜 민주주의 국가여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든 법률로 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법률은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좌우하죠. 하긴 어떤 특정 시민단체에서 국회에다 이런 법률 만들어달라, 이런 법률 없애달라 하고 끈질기게 요구하면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대 다수의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국회에게 테러를 당한 것이죠. 이제 이런 일은 앞으로 점점 줄여나가야 할 겁니다. 어떻든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국회에서 법률로 그 한계를 정한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좀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한다 하면은 이거는 일단 국민에게 재산권은 있는 겁니다. 헌법이 그냥 줘버린 것이죠. 그랬는데 이어서 뒷문장에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헌법이 재산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면 국민에게 있지만 그래도 국민 A와 국민 B가 충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B를 해치지 않으면서 A가 최대한 재산권을 누리고 역시 A를 해치지 않으면서
B가 최대한 재산권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뒷문장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아주 조금만 손을 댈 수 있구나. 앞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것은 전부다. 그리고 아주 조금 꼭 법률이 개입해야 할 때 이 뒷부분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재산권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 이것이 재산권이다, 이것이 재산권이다 하는 거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해진다. 그렇다면 이 재산권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하는 것도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계가 지어진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것은 사실상 선언적 규정이 되고 맙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뒤에서 법률로 이것을 정해야만 그때 비로소 재산권이 생기고 재산권의 한계가 정해진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법률로 이 재산권을 형성한다. 형성적인 재산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는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고 실제로는 법률로 부지런히 이게 재산권이고 이거는 여기까지고 해서 계속 규정을 해 나가야만 재산권이 생기는구나. 만일 법률이 잠을 자고 아무것도 안 하면 국민에겐 재산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의 해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형성적이다. 제23조 제1항의 후단이 형성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 후단이 결국 재산권이다. 이렇게 돼 버리겠죠. 어떻게 이 두 가지 극과 극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바로 이것이 헌법은 그 자체가 이념이고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에게 재산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규정을 왜 두었는가? 헌법이 왜 여기에 신경을 썼는가? 하는 그 철학이 애초에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를 좌우하고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옳은 겁니다. 국민에게 재산권이 보장된다 하는 것이 왜 나왔는가?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 없는 자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유산자와 무산자, 공산주의에서 이런 말 하죠. 과거에 무산자는 인간이 아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의미의 인간이 아니었다. 법적 의미의 인권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또 나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인류가 진보해 오는 과정에서 그때는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볼 때 그들이 미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 시대의 철학과 그 시대의 인식은 그게 또 당시의 질서를 잡는데 가장 좋다. 혹은 또 실제로 그걸 채택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되면서 국민은 재산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재산권이 있어야 남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말하듯이 재산권이 나에게 부동산이 있는가, 나에게 돈이 있는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헌법이 말하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인의 자유를 담보하는 기반으로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마치 민법의 물권법처럼 해석을 해서는 이제 틀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개인에게 재산권이라는 것을 헌법이 직접 부여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민을 만일 한 나라 안에 여러 종족을 두고 이 종족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버린다면 그 종족은 그 지배를 받는 지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에 의해서 이 개인의 집단을 종속시키지 않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국민에게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인 헌법이 직접 재산권을 부여한 겁니다. 이것이 헌법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재산권을 규정한 이유인 것이죠. 여태까지 이 헌법 제23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마치 민법의 물권법 해석하듯이 했다는 게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들 해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풀이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철학이 다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 해석 중에 제23조 제1항 그 첫 문장이 원칙이고 두 번째 문장, 후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원칙을 깨뜨리지 않는,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서로 연결 관계를 가지고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런데 만일 그 재산권을 통제하게 된다면, 규율하게 된다면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요즘 우리나라 풍조에서 법률로 정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이 굉장히 높은 법이라 그랬죠. 국민에게 재산권을 준다는 것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자유라는 거를 빈말이 아니고 정말 자유로울 수 있게 대통령이나 집권당이나 혹은 높은 분이나 또 돈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뺏어버릴 수 없게, 너희는 이거 누리지 못한다 이런 일이 없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헌법 조문이 있으면서 국민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법률로 정하면 되는가 그 이야기를 했죠. 법률로 정하면 요즘에는 특정 정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형해화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절대 다수 정당이 나오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양당제가 아니고 다당제이죠. 그 정당들이 담합을 해서 어떤 이런 법률을 만들 때
담합을 해서 쉽게 가는 이거는 아예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헌법적인 철학을 토대로 서로 방법론에 있어서 팽팽하게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좀 아슬아슬하게 좀 나은 의견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절대 다수가 그냥 이거 하자 하면 해버리고 이거는 이미 민주주의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당에게 밀어주는 거 그거는 안 된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법률을 정한다는 것은 따라서 180석이 정하는 지금은 좀 논외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률로 정하는 것은 어렵게 정한다 하는 뜻입니다. 집행정부인 정부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건드리지 못한다. 반드시 국회에서 일정한 절차와 논의와 그리고 그 법률안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태에서 그걸 다 넘어서서 법률로 정했을 때 그럴 때 바로 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 헌법이 준 재산권을 내용을 건드릴 수도 있고 한계를 정할 수도 있다.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법률로 그냥 정하면 된다가 아니고 어려운 방식인 법률로 정해야 한다. 법률로만 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특히 요즘 같으면 지방 분권 이래가지고 지자체에서 조례, 그 지방 조례로 이런 것을 규정할 때가 있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법률로만 한다. 지방에 그래서 법률 제정권을 주는 거 절대 안 되죠. 그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률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23조 제1항은 바로 그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원칙이다. 그래서 법률로 정하면 그때부터 재산권이 형성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이미 있다. 실제로 그거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뭐 부동산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하게 되지만 헌법상의 재산권을 누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에겐 다 주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원칙이고 두 번째 문장은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극히 작은 범위만 건드릴 수 있다. 지금처럼 뭐 요즘 부동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버릴 정도의 그 법률로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인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이 제23조 제2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국민에게 재산권이 있는데 국민 각자의 권리인데 그걸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이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만일 공공복리가 이만큼 늘어나 버리면 요즘처럼 모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 집단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이로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23조 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1항의 제1문, 첫 번째 조문, 그게 원칙이고 제2문, 후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두 번째 문장, 그게 극히 좁은 범위의 예외이고 그 다음에 제2항의 경우에는 역시
제1항의 다음 순서로 오는 겁니다. 이 조문은 그 서열이 엄격하다. 그래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만 된다는 의미는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이 먼저 딱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이 먼저 있고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생각해 가면서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도 또 풀이할 게 많지만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제 그쪽이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을 두고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념의 문제가 됩니다. 철학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1항이 먼저입니다. 무슨 그 좌파 정치 세력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때는 제1항이 먼저고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제1항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제2항을 앞에 내세우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보이죠. 제2항이 앞에 나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게 바로 전제정치로 가는 겁니다. 제1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공공복리 좋지 않느냐.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개념입니다. 사회의 개념. 개인의 자유는 만일 집단을 생각하면 거기에 개인의 자유는 용납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집단은 개인을 배제하고 개인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집단 전체를 위해서 이러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공이라는 개념이 앞에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전체주의, 전제정치, 집단주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아예 부정하고 헌법에 반대하는 것이 되죠. 현재의 문재인 민주당 그 정권에서는 계속 이 공공복리 제2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경제 원칙에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뭐 현실적인 정치인들을 봤을 때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이 있죠. 자기가 거기에 관여를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어디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상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처럼 이 제23조 제2항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앞에 내세우는 것이죠.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이거는 국어책이 아닙니다. 헌법전은. 제2항이 앞에 나가게 되면 경제적 공산주의,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집단주의 이런 곳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이 순서를 이미 있는 헌법을 뒤집는 것은 그와 같이 이념이 바뀌는 일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볼 때 지금 재산권은 제23조 제1항이 국민 모두에게 헌법이 재산권을 줬다. 이미 있다. 권리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즉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권은 국민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것이지.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23조 제2항은 무엇인가? 이것은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쪽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재산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이 있을 때 대한민국 헌법이 지닌 이념, 우리나라의 철학, 이거에 따라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위계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걸 바꾸게 되면 공산주의로 가는 거다. 이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질서는 헌법 전반에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일반 법률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헌법은 제1항 다음에 제2항을 뒀는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경제적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집단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2항을 앞에다 두죠.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똑같은 헌법을 해석할 때 저들은 이념이 다르구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건 개인의 문제지 자기의 이념이 다른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념을 거스르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권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을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국어 해석도 아니고 민법 해석도 아니고 바로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는 그런 조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